네, 안녕하세요. 월천대조기라고 불리는 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뷰티 상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저는 교육 사업을 했었고 학원 운영을 하면서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 또 인테리어 플랫폼,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도왔던 그 기억과 그 감각을 가지고 오늘은 뷰티 사업의 또 상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수학학원을 차린다라고 하면 수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학학원을 잘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물론 수학학원을 잘한 사람, 그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뷰티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피부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가 사업을 잘했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여러분에게 정답이 나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저는 아주 가난했었어요.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었었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인생이라는 걸 살아갈 수 없다 보니 학원을 가지고 또 마케팅 교육을 하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또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월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엄청난 실행력과 또 마케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치거나 내가 아무리 피부를 잘 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마케팅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샵이나 상가가 운영이 잘 되냐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알아보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마케팅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상가를 열면 잘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공의 여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내가 상가를 열든 상가를 열지 않든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월급을 받든 잘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물어보는 것은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내가 열심히, 얼마큼 내가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고 지혜롭게 열심히 하자라는 포커스로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가를 알아보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상가 중심의 상가타운, 번화가, 역세권,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이면서 아파트가 모여 있는 것도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뷰티 사업이라고 하면 흔히 상가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층수는 상관없이 내가 가서 뷰티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될 거야. 유동인구가 많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피부 관련된 샵은 내가 정기적으로 가야지만 정기적인 고객이 생겨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라고 하는 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하면 사실 번화가 중심 상가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관심 있어서 샵에 가는 사람들의 주 타깃층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혹은 점심시간 잠깐 올 수 있는 직장인들이 나의 타깃인지 아니면 여유 있게 와서 피부를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내 타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저는 최근 아파트 상가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 아파트 세대수가 조금 많아서 어,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또 추천하고 있고요.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 사이에 있는 상가들은 양쪽 아파트에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들도 추천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타겟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번화가로 갈 것인지 아파트 상가로 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다. 1번은 나의 타겟이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상가를 알아보실 때 흔히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셔서 가격에 맞춰서 무조건 상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내 가격에 맞춰서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사실 진짜 중요한 기준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보증금 1억짜리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보다 약간 상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 그리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타깃,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상가를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곳은 월세가 100만 원이고 한 곳은 월세가 70만 원인데
이쪽은 사람도 많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올 확률이 높고 이쪽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고 출근하고 나면 퇴근할 때까지 조용한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 월세 30만 원을 아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지역보다 이쪽에 아파트 인구수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월세가 30만 원 더 비싼 이곳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끼고 알아볼까요? 아니면 나 혼자 알아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부동산을 끼고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나보다 이 지역에 훨씬 전문가이고요. 나보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요. 권리금이라든지 보증금, 월세 등을 나를 위해 조정해줄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고 처음에 무조건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 혼자 알아보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건 너무나도 한계가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 부동산이나 찍으시고 나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정도의 상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동네 한 바퀴를 같이 도시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도시냐, 아니면 약간 신도시냐, 아니면 구도시냐라는 기준을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타입은 바로 약간 신도시입니다. 동네가 막 생기자마자 깨끗한 신도시들은요, 보면 되게 깨끗하고 상가가 잘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차리고 싶지만 사실 이 상가를 구입한 주인들도 높은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줄 리가 없고요. 또 그 역시 그 동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 혹은 무리한 대출을 끼워서 이 신도시의 아파트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 융통성은 좀 적은 사람들이 신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실제로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거를 2년, 4년, 6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가 생겨서 한 6년에서 8년 정도 된 도시, 약간 신도시죠. 그런 도시를 골라서 상가를 고르신다면 이미 사람들은 많이 정착해 있고 학교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전세가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아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상권에 대한 이해가 높다, 단골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과 월세도 처음 신도시 때보다는 많이 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도시는 약간 신도시 다음으로 좋은 도시이기는 한데요. 이곳에도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가, 빠져나가고 있는가, 학교가 세워지고 있는가, 학교의 반이 줄어들고 있는가를 고려해 보신다면 저는 가장 좋은 건 약간 신도시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권리금과 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권리금은 최근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에어컨 냉난방기라든지 바닥과 천장이 되어 있는 경우, 칸막이가 예쁘게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실제로 내가 다시 인테리어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줄 수는 있다. 내가 조정이 어려우면 부동산 분에게 부탁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 사이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개별적인 컨설팅 문의를 주실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너무 큰 돈과 목돈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벌어서 차근차근 예쁘게 꾸며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저렴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도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케팅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날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